안녕하세요. 유치맨 안철준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생성형 AI인 소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픈 AI가 사실은 이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인 지는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선보였다기보다는 대중에게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능을 선보였던 게 벌써 10개월 전인데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생성형 AI가 이 정도로 동영상을 만든다고? 영상 제작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때 얼마만큼 사람들 혹은 시장 산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죠. 드디어 이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이 소라를 소라 터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생성 AI가 그렇죠. 사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대 FHD 해상도로 20초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에 선보이게 된 건데요. 사실 처음에 소라를 선보였을 때 1분 정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20초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용과 또 운영 비용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란 측면과 확장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초 정도로 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영상 AI 서비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딥페이크. 이 딥페이크 문제를 어떻게 이 생성형 AI 소라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지가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츠맨에서는 관련된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라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텍스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또 기존 동영상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에서 어떤 스토리 부분이 좀 빠져 있거나 프레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을, 그런 프레임을 채울 수 있는 기능들로도 이 소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토리보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믹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리믹스 기능을 이용하면 영상의 어떤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또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믹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식탁 위에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만든 이후에 이거를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리믹스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블렌드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이번 오픈 AI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라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은 이 AI에 관련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보완해서 서비스를 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이 소라를 아직까지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챗GPT 플러스 혹은 챗GPT 프로라고 하는 유료 사용자들만 이 소라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료 사용자들은 이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월 20달러에 플러스 구독을 하시는 경우 가장 많으실 것 같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월 50개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달에 200불이나 하는 챗GPT 프로 버전의 구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500개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아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풀 HD를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스 가입자들은 SD급, 즉 720p 해상도를 가지고 시간도
5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래의 20초 그리고 풀 HD급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200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오픈 AI의 서비스가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 소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프라의 장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어제 이 소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트래픽이 몰렸기 때문에 해당된 서비스가 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라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들이 점차 좀 더 안정화된 다음에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출시로 인해서 동영상 AI 시장에 관련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오픈 AI가 항상 이 경쟁에 가장 선두에 서서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기존의 이제 그래픽 관련된 강자이죠. 어도비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결국에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광고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라고 아직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점점 더 기술이 확대되어 가면 정말로 한 편의 단편 영화도 만들 수 있는 수준. 물론 지금도 AI를 이용해서 단편 영화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좀 약간의 조악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 AI 생성형 동영상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단계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픈 AI가 아닌 구글이라든지 메타의 경우에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고 또 메타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스레드도 있죠. 자, 이런 동영상 서비스, 생성형 AI 동영상 서비스를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SNS 서비스와 연계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만든 동영상은 곧바로 SNS에 업로드해서 그 확산 속도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본격화되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이런 생성형 AI가 만든 동영상으로 굉장히 넘쳐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페이크 영상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점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동영상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표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형 AI 서비스의 동영상 제작 서비스가 굉장히 산업 전반에 의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역시 딥페이크 이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AI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모든 동영상에 AI 워터마크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또 어떤 공적인 인물이라든지 또 당연히 이런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든 피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겠죠. 이렇게 창과 방패 관련된 어떤 싸움과 어떤 개발 그리고 진화가 계속되어 가면서 AI 테크 분야에 또 한바탕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번 저도 이 오픈AI 소라 프로가 활성화되면 써보고 관련된 영상에 대한 어떤 제작 툴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새로운 국면의 AI 시대가 접목되고 있고 활짝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